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간열전의 카이로스 탐험자입니다. 퇴직한 5, 60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와 해야 할 것 세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만큼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곳곳에 위험한 함정이 많다는 그런 얘기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에 분명한 구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퇴직 후 행복한 노년을 바란다면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한 5, 60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첫 번째는요,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라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은요, 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준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작든 간에요, 재산 사전 증여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어디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노년에 자식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산 사전 증여뿐만이 아니라요, 사업 자금을 무리하게 대주는 것도요, 가족 간에 새로운 불씨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얘기했지만 집 한 채 있는 거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아들한테 사업 자금을 대줬다가 그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 한 채 고스란히 날리고 지금은 6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는 어르신의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에게 집중하면 노년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요, 자칫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퇴직한 5, 60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두 번째는요, 무리한 투자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부동산이나 그 펀드 등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그런 요기가 많거든요. 경기 대상 1호입니다. 이 정도로 내 마음이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이게 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내 의지로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퇴직하게 되면은요, 목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목돈으로 어딘가에 그 몰빵을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네,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내 친구들도 그 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한결같이 돈을 벌었다는 그 우리 친구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 역시도 그 주식을 좀 했는데요, 전부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 딸이 보면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요, 이제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주에 10년, 20년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묻어둘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야 뭐 돈을 잃어도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커버가 되지만, 퇴직 후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실패하면요, 그 후유증이 정말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그 주식 투자할 때는요, 재무제표로 반드시 확인하고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내 돈이 한순간에 그 욕심에 의해서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한 5, 60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세 번째는요, 경험 없는 창업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성급 자영업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이 알지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그래도 급한지 퇴직하자마자 그냥 바로 아무런 경험도 없이 무작정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가족이나 주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언젠가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가게 하나가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분이 이게 가게를 오픈하신 거예요. 날마다 봐도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많으면 한 한두 테이블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은 안 되지, 그렇다고 마땅히 할 것은 없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창업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잖아요. 그것이 가정이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한 5, 60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자칫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많습니다. 노년이 빈곤해지는 원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 후에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행복을 얘기할 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생각이 나름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고 신경 써야 합니다.
허구한 날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술 마시고 한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주려는 마지막 힘제를 우리는 장수의 늪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늪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병으로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10년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술은 절제하고요. 몸에 해로운 담배는 당장 끊어야 합니다. 어제 친구들 모임에 갔었는데요. 9명 중에 딱 1명만 흡연자고요. 나머지는 비흡연자더라고요. 이제는 흡연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흡연하는 그 친구 아직도 담배를 피운다고 친구들한테 혼났습니다. 건강은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퇴직한 5, 60대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재정관리 잘하기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평균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렇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쓰는 습관이 몸에 비해서 예전과 같이 펑펑 쓴다면 적자가 나는 것은 물보도 당연하겠죠. 퇴직 후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또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고요. 순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써야 하고 저축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지나치게 부동산 비율이 높고 금융 자산이 낮습니다. 현금 보유 비율도 일본에 비교하면요, 턱없이 낮지요. 달랑 아파트 한 채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퇴직 후에 노전이 풍족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가계 몸집을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게 재정 관리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퇴직한 5, 60대가 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학습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 올만의 청춘이라는 시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었을 때 늙어간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퇴직 후에는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소중한 하루를 그냥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료하고 콘텐츠로운 날들이 계속 되겠죠. 이렇게 무료한 날이 계속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든 그림을 그리든 간에요,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퇴직한 5, 60대가 꼭 해야 할 것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일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 나는 일 안 하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퇴직 후에 일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면 일 자체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한 5, 60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와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재강조 의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퇴직한 5, 60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라입니다. 다 그 자식들 알아서 다 잘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리하게 투자 안 하기입니다. 퇴직금으로 주식 같은 데 몰빵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돈 버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험 없는 창업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사나 타고나야 한다고요. 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퇴직 후 창업할 때는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퇴직한 5, 60대가 해야 할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인생의 큰 축복은 건강한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네, 두 번째는요, 재정관리 잘하기입니다.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어디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꼭 쓰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학습하는 자세인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내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예사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고난도 고통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사랑하는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